여러분, 일본에서 164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주민이 0명입니다. 소멸된 마을이 일본 전역에서 164곳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64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마을도 3,62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3,622곳. 야,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이타현에 있는 미야하라 부락입니다. 미야하라 부락. 예, 미야하라 마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이타현에 있는요. 근데 여기는요, 예, 주민이 이분 혼자예요. 이분 혼자. 이분 혼자입니다. 이게, 네, 나이도 적지 않고요. 지금 87세 된 니시 야스코라는 분인데 이분 혼자 전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마을을. 와, 여러분 섬찟하지 않으세요? 섬찟합니다. 마을이 적어도 말입니다. 20, 30가구들은 다 될 텐데 주민이 한 사람. 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충격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다가 줄어드는 마을이 계속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주 정착금도 주고 출산 장려금도 주고 뭐 이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 파탄 날 뿐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인구 전망은 굉장히 암울해요. 굉장히 암울해요. 2070년에 1억 37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1억 2806만 명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는 1억 2410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2030년에 가면요, 1억 1662만 명. 2050년에는 1억 명이 깨집니다. 9708만 명. 그리고 2060년에 가면 8674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고령화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1970년대는 7.1%였던 것이 2020년에는 29.1%, 30년에는 31.6%, 그리고 50년에는 38.8%입니다. 60년에는 39.9%고요.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지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이게 모두가 도시로 나가서 마을이 사라지는 것, 통째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지만 인구 자체도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말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어떻게 하든 일본 경제의 저성장을 탈출해 보고자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되면요,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도 내려간다. 일본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마이너스 곧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고령자가 많아져서 지금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요. 단카이 세대. 단카이 세대가 전원 7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75세 이상. 야, 2025년 정도면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말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의 원인 어떻게 따지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164개 마을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2020년에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0.6%입니다.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는 사람 대비 돌아가신 분의 비율이잖아요. 자연 증가율이 0.6%까지 떨어졌으니 2020년에 벌써 떨어졌어요. 그래서 5,178만 1,000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계속 떨어져요. 예. 1980년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연 증가율이 15.4%예요. 3,812만 4,000명이요. 예. 2000년대는 8.2%입니다. 4,700만 정도가 됐고요. 2015년에 5천만을 넘었습니다. 5,101만 5,000명이었는데 이때도 3.2%였는데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올해 말입니다. 올해. 지금 이 예상은 그나마 통계청이 후하게 본 거고요. 근데 올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5천만 명이 깨진다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질 인구 때문이더라도. 예. 지금까지는 5천만 명이 안 깨진다는 전망들만 나와 있는데요. 예. 최근의 전망을 보면 올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장률이 지금 예측하는 거 한국경제연구원이나 OECD나 통계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50년 가서 마이너스 0.03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악이죠. 0.8이 못 되니까요. 세계 최악입니다. 0.8이죠. 0.8. 예.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요즘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비어있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마을이. 예. 저희 고향만 가더라도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어있는 집들이. 예.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결국 상황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일본도 통째 사라졌다. 165곳이 이렇게 164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통째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충격의 도가 좀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인구에 의해서 생산 가능 인구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요.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